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저희 자리잡자 채널이 자리 잡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노후 파산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60세에 진 빚은 평생 가니까 60세 전에는 반드시 갚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녹록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최근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개인 파산 건수 중 10명 중에 6명이 5060 세대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도 다 키우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파산의 위험에 처할까요? 오늘은 이 5060 세대의 파산, 이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60대와 70대 이상 연령층이 접수한 개인 파산 건수는요, 4,220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93건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60대의 개인 파산 건수가요, 전 연령층의 32.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50대의 개인 파산 건수가 50.49%로 가장 높았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 50대는 109건이 줄어들었고 60대는 오히려 119건이 늘어나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60대는 개인 파산 건수가 증가한 다른 연령대보다도 훨씬 증가폭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에도요, 중년층과 노년층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 40대가 1,859건으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7,646건, 60대가 2,429건, 70세 이상이 22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3년에서 5년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개인 파산 제도는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신청에 한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 절차를 통해서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빚을 제때 갚지는 못했지만 이를 통해 변제를 할 수 있는 중년층은 개인 회생 신청을 했고요. 반면에 정기적인 소득을 얻기가 어려운 노년층은 개인 파산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개인 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60대, 7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야 할 이자는 계속 오르고 이를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점점 없어지니까 결국은 파산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몰리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 후반, 은퇴 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5대 리스크, 나는 과연 리스크가 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은퇴 후 창업 실패입니다. 제가 절대로 창업하지 마라,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재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창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시작한 창업, 결국은 그 노후를 위한 자금마저도 까먹기 마련인 이 창업에 대한 현실, 이것이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요, 금융 사기입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요, 창업하기도 어렵고 재취업하기도 힘든 이 현실에서 결국은 노후를 위해 모아둔 그 자금을 말입니다, 몇 %의 수익을 내주겠다, 수익률이 높다, 퇴직금을 투자해봐라, 충분히 월세를 벌 수 있다, 이러한 광고에 현혹이 되어서 노후자금을 털어넣는 리스크가 바로 금융사기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요, 중대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입니다. 중장년이 겪는 중대질병 발병률이 높은 세 가지는요, 암과 심혈관, 뇌혈관 질환 리스크입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요, 황혼, 이혼 리스크입니다.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게 되어서 각자의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되는 리스크입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요, 성인 자녀 지원 리스크입니다. 캥거루족, 부메랑족 등의 성인 자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재정적으로 악화되는 리스크입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이 5가지 리스크 중 나는 몇 개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파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60대는요, 대출도 증가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60대의 대출이라 과연 그 대출금으로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한국금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국내 보험업권의 연령대별 대출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대출 증가율과 가계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의 대출 유형은요, 창업자금 수요, 그리고 노후 소득 확보 등 생계형 대출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60대 이상의 이 대출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1금융권의 은행 대출보다 상호금융이나 캐피탈이나 보험이나 카드사를 통한 대출이 더 높다고 합니다. 보통 은행보다 절차가 간편한 보험사로 대출이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급전이 필요할수록 보험사로 대출 수요가 몰렸다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60세 이상의 고령자 보험업권 대출 잔액 비중은요, 32.6%로 상호금융의 51%에 이어 금융업계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보험업권 대출에서 지난해 말 기준 60세 이상의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은 40.4%, 생계형 대출의 비중은 2.71%로 타 연령층 대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고령층의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서 향후 그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보험업권에서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연평균 대출 증가율은요, 7.5%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대출 증가율은 결국 임대부동산에 대한 투자, 창업 등 자영업 진출, 기타 생활자금 마련의 필요성 등은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보험업권은요, 고령층의 대출 증가율에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10년간 보험업권의 연평균 연체율은 60대 이상이 0.5%로 다른 연령대 대비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의 연체율이 높은 이유는요, 현금보다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 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물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21.93%로 전 연령대 대비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마지막 보루인 집 한 채까지도 모두 팔아서 빈털터리가 되어 파산까지 이르게 되는 노년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별로 노인 빈곤율을 보면 남성이 31.2%, 여성이 43.4%로 여성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이제 중년의 파산, 노인 빈곤율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98%의 미래 중년 파산의 저자 아카키 도모히로에 따르면요, 특히 이 중년 파산은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체를 향한 엄중한 경고로 이해되어야 한다. 중년 파산은 곧 가족의 위기고 모든 세대를 병들게 한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행복지수는 턱없이 낮다. 초등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우울해하고 있다. 힘들 때 의존할 수 있는 주변인이 있는지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소식은 놀랍지 않다. 이건 약 먹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약을 먹지 않을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그래서 중년 파산은 엄중한 경고이다. 우리가 지금껏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으로 만든 그 중심에 있었던 이 노령층이 그 끝에는 고독사가 기다리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과연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